이거는 내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드릴게요. 한 달 동안 장사를 한 거,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표나 이런 거를 다 보고 우리 사장님이 가능성이 있고 정말 양심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내가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거예요. 나는 아직은 누구한테 장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니까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아까 공인비를 들었을 때 되게 놀랬죠? 예, 놀랐어요. 이 자리에서 그 가격이 나온다는 거. 공인비를 내가 아까 14,000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점검이나 수리비를 했을 때 14,000원을 일반적으로 받고 있고 거기서 뭐 보드를 분해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한 2만원 정도의 공인비를 받아요. 이거는 내가 보는 사람들한테도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느 나무위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허수아비 아저씨 공인비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 직원하고 생겼어요? 그런 이야기 있길래 이제 했는데 우리 조립을 대행을 해줄 때 우리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손님들 부품 갖고 와서 조립해달라고 그럴 때 한 5만 원. 38,000원을 받아요. 특별한 부품이 없고 일반적인 부품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게 있을 때, 물론 여기다가 아주 고급스러운 쿨러라든가 단가가 비싸지면 추가로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가격은 우리가 조립을 해드리는데 38,000원을 받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점검해주는데 14,000원, 하나 점검해주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짧게는 10분, 맞아요. 길게는 30분. 짧으면 10분이 걸리고 길게는 4시간이 걸려요. 지금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 그 길게. 저런 거 있죠?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4시간 정도, 물론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하지만 4시간 정도가 걸려요. 4시간을 하고 우리 직원이 14,000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는 야 10분당 14,000원이면 괜찮네?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계속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매장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어요. 야, 허수아비 저 아저씨 돈 진짜 많이 벌겠다. 그리고 내가 직원이 2명이 있죠? 그죠. 이 직원 2명의 급여, 4대 보험 다 들어가야 되고, 우리 직원 2명의 식사값만 한 달에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가 나와요. 얘들이 일요일날 쉬면서 평균 한 끼에 8,000원에서 10,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난 우리 직원들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먹고 싶은 걸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비도 많이 나와요. 직원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200에서 250만원까지 들어가야 돼요. 퇴직금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입의 기준이에요. 더 올라가게 되면 급여는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서울에서 웬만한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은 내가 알기에 최소 250에서 500만원 정도의, 물론 용산은 달라요. 용산은 이렇게 안 나오지만 시내나 조금만 변두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250에서 500만원 정도의 월세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컴퓨터 조립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죠. 아까 온 분이 컴퓨터 가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알려졌고 유명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것에 있어 가지고도 찾아오는 일반적인 손님들의 조립이나 판매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고 운영 비용을 남고 남기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못해요. 물론 저는 그 외에 유튜브 수익이라는 게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다른 사업을 해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어렵게 시작하면 간이 뭐 얘기를 하길래, 이 업종은 아예 안 된다고. 간이 사업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업종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그래서 일반으로 냈는데, 그러면은 세금이 어떤 식으로 세금은 각오를 해야 되는지. 부가세하고 소득세가 있죠, 그죠? 부가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옛날처럼 세금을 안 내고, 아주 옛날에는 매출 신고를 안 하고 누락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매입과 매출이 있는데 들어오는 모든 자료에는 매입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매입 자료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G마켓으로도 살 거고, 그 다음에 용산의 어떤 도소매에서도 사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건 컴퓨전에서도 살 거고, 보통 카드로 사고 여기는 현금으로 사겠죠. 우리가 G마켓이나 컴퓨전이나 이런 도소매 총판에 가가지고 야, 나 현금으로 네 물건을 매입할 거니까 싸게 줘.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원어치를 1억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팔 때 손님들한테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세금을 안 낼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죠. 옛날엔 그랬. 우리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현금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금으로 하면은 요걸 나중에 결국은 국세청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기타 매출이라고도 하고 양심 매출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신고를 해야 돼요. 야, 1억 1천만 원만큼 들어오고 나중에 손님들한테 현금으로 물건을 팔고 실제로 5천만 원어치만 팔면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 부가세 환급을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맞아요.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업 초창기에는 이렇게 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될까? 세무서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니는 맨날 부가세 환급만 받냐? 니는 매입은 맨날 1억인데 매출은 5천만 원밖에 없냐? 이상하잖아. 니가는 뭐 벌써 망했어야지. 어떻게 계속 장사가 운영이 되고 있지? 세무조사가 바로 들어와 버리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비 사장님이 뭐 막말로 매입을 자료 없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하지만 첫 번째, 요즘은 자료가 없이 매입을 한다는 게 힘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남긴다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세금이라도 두들겨 막으면 큰일 나죠. 내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이거 일부 유튜브들이 유튜브 들어오는 거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나요. 유튜브 세금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본인하고 상관이 없지만 부가세는 해당이 되진 않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소득세는 반드시 내야 돼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6%, 15%, 25%, 30몇 %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굉장히 커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요, 매입과 매출을 조정을 해가지고 세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을 접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밥은 있잖아. 식사는 한 그릇에 7,000원이고 10,000원이잖아. 컴퓨터는 한 대 팔면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조금만 손을 보면은 돈이 되겠다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봐야 돼요. 또 다른 것 중 나도 38살이면은 내가 36세 컴퓨터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PC방 하다 망해가지고 35인가 6세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힘든 때라는 건 알아요. 내가 지금 38살에 우리 찾아오신 예비 사장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았을 거예요. 나는 36살에 주머니 500만 원 있었어요.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비 사장님이 통장에 돈이 500만 원보단 더 있을까, 얘가? 그렇겠지. 그렇죠, 500만 원보단 더 있어야 돼. 그것도 그렇죠.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내보다는 어쩌면 좋은 처지예요. 그리고 아직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 당시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딸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더 힘들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8살이 장사를 시작하기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아까 아침에 물어보러 왔을 때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이야기를 듣고 가고 싶다고 그랬죠. 그 정도 도전, 그 정도 각오는 돼 있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대답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문 닫고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비 사장님은 장사 아직 마이너스 30일 차잖아. 나는 장사 20년 차거든. 19년 차인가? 내가 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면은 내가 과거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일단 마지막에 물어봐야지라는 거 생각나서 그냥 물어볼게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제가 가게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때리려고? 아니요. 처음 이거 오픈하면서의 좀 마음가짐 같은 거를 좀 사장님 얘기를 듣고 좀 다잡고 가는 게 이거는 정확하게 질문을 해줘야 내가 뭐 텔레비에 나오는 뭐 백종원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은 맞아요. 아니지만 그 백종원 선생님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기본 침계 가족 사항이라든가 그 사람의 학력까지 다 알고 들어가야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지금 돈이 얼마 있어요, 통장에? 통장에는 지금 가게 계약은 끝났어요, 벌써. 응? 가게 계약은. 가게를 계약을 했다고? 어디다가? 성북구 기름동. 기름동 쪽에? 가게 계약을 했다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3천에 월 135. 135. 그게 5만여 세대 밀집 지역. 그리고 상가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동인구가 좀 있는 5만 세대고. 저도 거기서 10년 동안 있어서. 몇 평이죠? 거기가 11평? 11평? 내가 처음 시작할 때가 10평이었거든.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장사를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만 보고 와 여기
실제로 이 동네에서 식당을 하면서 옆에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이 동네도 처음 오는 사람이 와서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입지야. 막 사람이 점심시간만 되면은 사람이 틈이 안 배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만 보고 이제 식당을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6개월을 못 버티고 세를 감당 못하고 나가거든. 그런 것처럼 막 새로운 상권을 찾는 것보다 내가 잘 아는 상권,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상권을 봐야 돼요. 원래는 1년을 봐야 계절의 흐름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와 신림동 여기 사람 많네 이런다고 덜컥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5만 세대다. 사실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아마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이 5만 세대 중에서 1%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중에서 10%만 우리 가게를 찾아와 준다면은 5,000명? 야, 하면 계산이 막 했을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조금 했어요. 네, 편의점하고는 좀 달라요. 컴퓨터 가게는 회전 반경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경쟁 매체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아파트가 5만 세대든 50만 세대든 이 사람들이 컴퓨터 가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할인마트가 상관이 있는 거지 이쪽은 아니에요. 이 5만 세대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감은 오늘부터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대전에서 장사를 했을 때 뭘 보고 들어간다면 그 뒤에 공무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기대하고 거기가 신단지인데 아파트 단지가 1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만 건너면은 중학교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걸 보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 덕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상관없는 손님들이 오셨다는.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이 5만 세대의 가게에 와서 컴퓨터를 사려면 처음부터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마우스를 한 개 살 거고 키보드를 살 거고 급한 수리가 났을 때 한번 맡겨볼 거고 그래도 괜찮다고 마음이 들면은 그때 조립 컴퓨터를 맡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오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우리가 사용 주기가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5만 세대가 우리 집 앞에 컴퓨터 가게가 생겼네 라고 해서 당장 컴퓨터를 사러 올 것 같죠. 막 물밀듯이 올 것 같을 거야. 그렇진 않았는데 조금. 안 그래요. 컴퓨터 부품의 원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죠? 컴퓨터 부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없어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 성북구 기름동에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총판이나 1차 딜러를 찾아가가지고 물건을 좋은 가격에 내달라 줄 리는 만무해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10년 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실망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마켓으로 대변되는 다나와예요. 우리 사장님이 용산에 발품을 팔아가지고 나 가게를 문 열었는데 새로 물건을 대달라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뭘 할 것 같아요? 보증금을 내라고 할 거예요. 보증금을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걸어놓고 해라. 메인보드도 CPU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보증금 넣어놨는데 이 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그럼 내 보증금 날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컴퓨전보다 싸요. 지마켓이. 거짓말 같으세요? 다나와 딜러가랑 컴퓨전이랑 내가 컴퓨전에 플래티넘 딜러로 되어 있어요. 다나와가 더 싸요. 일반적인 가게에서 맞춘다는 건 두 가지 경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용산의 큰 1차 딜러에다가 보증금을 몇천만 원 넣고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거나 아니면 거의 인건비만 남기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 팔면서 막 3만 원, 5만 원 남기면서 파는 거죠. 현실 정리가 좀 네네네. 되고 있어요. 컴퓨터를 한 대 팔면은 막 뭐 15만 원, 30만 원 남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해요. 맞아요. 안 돼요.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인터넷과 경쟁력 있게 들어가려면은 인건비 그냥 조립하는 그런 정도의 인건비에다 조금 더 더해서 택배비 좀 더해서 한 대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남기기가 힘들. 이거보다 더 마진을 더 남기게 되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야 바가지다 라고 바로 들어와 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에 가격이 다 뜨거든. 네, 인터넷에 두들기면 가격이 다 뜨는데 뭐. 그러니까 손님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가격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CPU가 15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택배비 2,500원 들어갈 거 갈 거니까 한 15만 8천 원?
이 정도까지는 그래 인정해 준다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비 사장님은 한 달에 돈을 얼마 벌 것 같으세요? 제가 받을 제 때 받을 수 있는 시간 돼 목표는 있었잖아요. 직원을 두고 할 건가요? 아니, 혼자 할 거예요. 혼자 해야죠. 예. 직원을 두고 할 수는 지금 없어요. 직원 두는 거는 너무 하치 같고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본전도 잘해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6개월 정도는 1년 정도 돼야지 좀 성과가 보일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한 달 매장 운영비가 얼마일까요? 바로 계산을 200 정도. 200만 원. 자, 어떻게 계산을 한 거지? 월세 월세 135만 원. 그다음 월세하고 월세 세금 네. 따로 내야 네. 되지? 그렇게 네. 계산을 했어요? 네. 그럼 이게 한 150 된다, 그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 관리비가 30 정도야. 관리비가 네. 30. 그다음 그리고 그 경비 시스템 하는 거랑 인터넷 회선이랑 경비. 근데 이거만 해도 벌써 200인데? 네, 그래서 200 최소 200. 자, 아주 넉넉하게 잡아볼게요. 본인이 한 달 운영비가 얼마인지. 3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네. 3천만 원의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1년에. 이거를 여기다가 안 넣고 은행에 넣어놨으면 1년에 6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좀 많이 잡았어요.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은행에 넣어놨으면 받을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했나요? 인테리어는 인제 하려고. 얼마 들 건데요? 다행히 인수한 곳이 천장이랑 벽을 손댈 곳이 없어서 7만. 그럼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받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들어갈 거고, 손님 커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장 간식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점심값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출퇴근 기름값 들겠죠?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발생을 할 거예요. 4대 보험금도 이제 회사에서 내주는 거 직접 내야 돼요. 예, 맞아요. 예, 많이 생길 거예요. 요런 것들이 한 30만 원 나올 거예요. 저는 원가 계산을 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안 갚고 그냥 이자를 드리고 있어. 용돈하시라고. 그 이자까지 계산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가를 지금 한 250 정도는 잡고 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일요일날 쉰다 치고 10만 원의 순이익이 생겨야 본전치기가 돼요. 본전치기 하려고 장사하나? 안 돼. 하루에 20만 원을 벌어야 부가세를 빼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이가 될 거예요. 하루에 20만 원 벌기. 하루에 2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루에 20만 원을 벌려면은 내가 아까 한 대 점검하는데 14,000원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검만 하루 종일 한다면은 한 14대 정도를 해야 돼요. 조립을 한다면은 하루에 3대에서 4대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외에 뭐 부품 판매라든가 키보드 마우스는 하나 팔아가지고요 3,000원도 못 남겨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00원도 못 남긴단 말이죠. 그죠? 하루에 20만 원을 생으로 벌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처음 문전 가게에 덜컥 조립해달라고. 제 기억에 제가 대전에 가게를 열고 처음 조립 컴퓨터를 맡은 게 한 3주 만인가? 거의 한 달 다 돼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조립해달라는 사람이 왔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식당이야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끼에 8,000원이에요. 7,000원, 8,000원. 새로운 식당이 생겼네? 가서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어보고, 맛있네? 라고 다음 오고, 에이, 맛없네? 에이, 뭐 8,000원 날렸네. 다음에 딴 집 가자라고 하면 되지만, 컴퓨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50에서 200만 원이에요. 새로 생긴 가게에 아무 믿음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덜컥 와갖고, 삼성이나 LG나 HP도 아닌데, 150만 원짜리 쑥쑥쑥쑥 견적해갖고 만들어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장은 아침에 매일 8시 반에 문을 열고 저녁에 8시에 문을 닫으세요. 영업시간 어떻게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 닫으세요. 일단 폐점 시간은 8시로 잡아놨고요. 8시에 문을 닫고 개점 시간은 좀 늦게 잡아놨는데 일찍 일어나. 9시에 넣으세요. 그럼 늦게 잡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 새 사장이 동네에 새로운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성실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출장을 가지 마세요. 출장을 가는 직원이 없이 출장을 가는 순간 그 가게는 죽어버려요. 올 때마다 문이 닫혀 있고 그런 가게에 누가 찾아오겠어?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처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나는 죽어도 컴퓨터 설치를 해달라. 어떻게 할 거야? 퇴근하고 가. 퇴근하고. 네, 맞아요. 퇴근하고 문 닫고 가면서 나도 처음에 한 5, 6년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는 근데 출장도 다녔어. 아르바이트생 구해가지고 그 시간 왔다 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이 가게에 불이 밝게 켜져 있고 가게 사장이 앉아 있는 모습. 그런데 그 가게에 앉아 있는 사장이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들어오겠나? 안 들어와.
놀더라도 핸드폰을 보지 말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놀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이 봤는데 거기 가게에 있는 사장이나 직원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이건 노는 거야. 근데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게임을 하지 말고 절대 영화를 보든 웹툰을 보든 컴퓨터로 보세요. 알겠죠? 이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체력이 허락하고 가족이 없다면 일요일도 문을 열어요. 추석 설날 하루만 이틀만 문을 닫아 손님 없을 거야. 그렇지만 성실한 걸 보여줘.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 그지? 그렇죠. 그렇게 그럴 각오가 돼 있나요? 예, 생각은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시간은 조금 좀 다르긴 한데 늦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했어요. 9시 넘어서 문을 여는 건 안 돼요. 예. 식당 점심 장사만 하는 식당도 아니고 가게는 무조건 9시 전에 문을 열려 있어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야 허수아비 니는 되게 유명하니까 뭐 다 놀러 다니고 다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맨날 우리 직원들보다 먼저 문 열고 가장 뒤에 나가요. 그나마 나아진 게 일요일날 쉬는 거. 저녁 7시에 나는 마치고 나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스타필드 가고 그 시간 그 남은 시간 다 하고 집에 와서 또 편집하고 다 해요. 내보다 열심히 시간을 쪼갤 걸 아니면은 장사를 시작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7시에 마치고 가족하고 스타필드 명동 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9시부터 또 편집하고 12시까지 편집하고 일요일 아침에 일 나가지고 계속 편집하고 점심때 나가서 놀이공원 갔다 오고 잠실 갔다 오고 놀고 에버랜드 가고 그렇게 다 해요. 그럴 각오 없으면 장사 시작하면 안 돼요. 네네. 있어요? 아, 있죠, 당연히. 뭐 이미 지금 가게 계약을 해버렸는데 있어야지 어떡하겠나. 있어야죠. 여자친구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다행이네. 그러면.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는 게 좋아요. 장사를 할 때. 그러면 가게를 같이 좀 봐주고 하루에 12시간을 11시간을 가게 혼자 직원도 없이 혼자 있으면은 그리고 첫 가게를 열어서 손님조차도 오지 않으면은 심심해서 죽을 거예요. 뭐 그래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저도 그치? 유튜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 컨셉은 좀 다르게 저는 이제 게임 쪽 제가 옛날에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PC 말고 콘솔 게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매니아틱하게 했던 게 있어가지고 관련 콘텐츠로 채널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고 컴퓨터 좀 부수적으로 좀 넣어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뭐 유튜브의 방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좀 뭐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처음에부터 이게 매장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네. 일단은 아까 말한 6개월 정도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해야지. 오늘 내가 이때까지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세금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하고 장사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컴퓨터 가게라는 게 모든 다른 장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큰 수익을 벌기는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토요일날 컴퓨터 가게들이 다 거의 다 문을 닫아요. 우리는 장사를 해요. 그 토요일날 가게를 문 닫는 컴퓨터 사장님들이 토요일날 놀고 싶어서 문을 닫겠어요? 왜 닫을까? 손님이 안 와서? 토요일 사실은 대목이거든. 아빠들이 집에서 쉬는 날이에요. 아빠들이 운전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 가서 컴퓨터를 결정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날인데 쉰다는 거는 집합상가나 용산이나 동대문처럼 집합상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쉰다는 건 오히려 이해가 돼. 근데 동네에서 컴퓨터 가게를 하면서 토요일날 쉰다?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동네 아까 말한 5만 가구의 아빠들이 지나가면서 야 우리 가게에 가서 이 앞에 컴퓨터 가게 생겼는데 처음부터 사진 않겠지만 견적이라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해보자고 올 거야. 근데 토요일날 문을 띄고 닫혀 있으면은 사장님들은 그러겠지. 손님이 없으니까 나는 토요일날 문을 닫았다고 하겠지만 손님들은 토요일마다 가니까 가게가 비어 있어서 안 갔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손님이 없어도 우리 사장은 무조건 일요일도 문을 열어야 돼요. 1년 동안은. 알겠죠? 내가 사실은 그랬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매번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닫고 이제 뭐 에버랜드도 가고 놀러 가야 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일찍 마쳐야 되겠지? 그걸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원래? 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 마음이 사장님 방송 오래 봐가지고 직접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정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많은 걸 포기하고 해야 돼요. 그 중에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나도 최고 힘들었던 게 이 인간관계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포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많은 내가 갈 수는 없죠. 남이 와야지.
또 장사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걸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와야 된다고 그랬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매장에 찾아오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매장은 장사를 하는 데예요. 그리고 처음에 장사를 했다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컴퓨터 팔아줘. 절대 안 돼요. 시작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초기에 친구들한테 익숙해져 버리면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손님들한테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과격한 말로 최고 꼴보기 싫은 매장들이요. 가게에 가족들 와가지고, 친구들 와가지고, 시다거리면서 노는 거. 직원과 사장이, 거리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친구들 놀러 와갖고, 막 친구들하고 점심때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친구들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허허덕 끌면서 놀고 있고, 가게는 장사를 하는 데야. 가끔씩 보면 있잖아. 그런 집도 있어요. 컴퓨터 가게 한다고 하잖아. 7시 되면 딱 문 닫아. 6시 되면 문 닫고, 브라인드 쳐놓고 안에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 대전 노원동에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아직도 생겼다는 거지. 가게 문 닫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가족들도 하물며 어머니나 아버지도 가게에는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가게에 오거든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서 도와줘요. 철저하게 직원으로 와요. 우리 직원들 바빠서 못 치우면 쓰레기 치워주고, 우리 직원들 점심 식사로 갈 때 대신 가게 봐주고, 손님들 계산 캐셔 역할 해주고 하는 철저하게 직원의 입장으로 오는 거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 고생한다고 와갖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적인 공간은 하지 말라는 절대로 거죠. 절대로 네버 안 돼. 친구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오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한 명 오기 시작하면은 아제트가 되고, 손님들이 딱 들어왔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친구하고 막 이야기하고 다 보여. 친구인지 뭔지 다 보이거든.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손님은 없고 사장 친구하고 사장 가족들이 매상 올려주고 있으면은 그 손님들 눈에 보이. 친구들 놀러 오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그건 아니고 개업할 때 인사는 좀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고려해. 아니 하지마. 네. 아니 내가 장사 개업하는데 친구들이 war라고 인사를 하러 오나? 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 내가 결혼식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 장사하는 사람이야. 개업식 하려고? 하지마. 개업식을 말라고 하는데 떡 돌리려고? 주변 상가에 떡은 돌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떡 돌리면 뭐가 나아지는데? 뭐가 달라지는데? 장사 그 개념이 아니라 이웃 개념으로 그냥. 장사를 시작할 때는요, 네. 나의 개념은, 나의 장사를 시작할, 물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치 어제부터,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장사했던 사람처럼 요란 뜰 거 없어요. 그냥 쑥 진행하면 돼요. 핸드폰 가게들이 그렇죠? 편의점들도 그렇고, 처음에 으쌰으쌰 하면서 막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막 친척들 와있고, 본사 직원들 와있고, 북적북적 해야 하는데, 그게 장기적인 장사에 어떤 특별한 도움을 준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새 사장은 장사를 시작하는 첫날, 그 가게에서 마치 한 달 동안 1년 전부터 장사를 시작했던 사람처럼 마음 붕 뜨지 말고 그냥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냥 장사를 시작해. 그냥 그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생각이 있어.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친구들 저는 와서 저는 오히려 좀 이웃 상가에 도리 한다고. 이웃 상가에 대한 도리는 있잖아.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만나면 인사 잘하고 가게 앞에 깨끗이 하고 그러면 돼. 그게 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떡 돌고 가갖고 잘 봐주세요 한다고. 그런 내가 아까 했잖아요. 첫 시작을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엮어가지고 컴퓨터의 판매에 들어가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졌네. 네, 무슨 의도인지, 아니 무슨 의미로 하시는 얘기인지 좀 이해했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주고 지금 손님 네, 모시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현실적인 다시 또 현실적인 질문 좀 할게요. 초기에 물건 깔아놓는 거 어차피 제가 이제 긍정적인 의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깔아놔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얘네는 구비가 될 필요가 없지만 저런 케이블류나 소모품은 구비가. 두 가지 좀 잘못됐어. 첫 번째 컴퓨터 부품들도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0대 이상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작하는 가게에는 그거는 곤란하지만 그죠, 예. 최소한 3대 이상은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세팅을 해놓도록 하세요. 예. 예,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것들 다 보관해야 된다고 했죠. 저런 소모품들. 네, 물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래? 자금이 많이 남았어요? 자그만 이제 대출이죠. 아니. 아까 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건 낭비가 아니고 네. G마켓 카드 무이자를 이용해야 돼요. 음. 요즘 막 6개월, 12개월 되잖아요. 그죠? 네. 6개월, 12개월이면 암만 장사가 안 돼도
물건은 돌아요. 돈다는 물건. 거죠. 예. 그렇게 처음에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무리해서 대출 받고 이자 내면서 하지 말고 아직은 카드 무이자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좀 땡겨 놓으세요. 그나마 컴퓨터의 물품이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유리한 게 뭐가 있죠? 보관이 좀 오래 그래. 유통기한이 없다는 그렇지. 빵집이나 음식점은 안 되면 다 버려야 되지만 컴퓨터들은 이런 제품들이 상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샀는데 나중에 정말 지나버렸어. 그럼 정 안 되면 그냥 12만 원, 13만 원에 팔아버려도 돼. 손해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어버리는 건 아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 가게는 부품을 조금은 넉넉하게 갖고 있어도 돼요. 언젠가는 팔리고 정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정 안 팔리면 손님한테 서비스로 드려. 그러면서 단골 한 명 더 만들면 되지. 컴퓨터는 재고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가져도 돼요. 근데 단 하나 뭐죠? 트렌드를 못 읽으면 안 되지. 1660 나오고 1650 나올 건데 1050, 1060 이런 거 막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매장에 있는 건 좀 사실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 건 잘못하면 정말 악성 재고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한 이야기들이 모든 장사하는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20년 정도 가까이 이런저런 장사를 해본 사람의 도움말이 조금만 필요하면은 참고를 해도 될 거고. 장사를 언제 시작하죠? 일단 5월 1일 전에 완료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사를 딱 한 달 하고 나를 한번 찾아오도록 하세요. 한 달 하고 장부 쓴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 표를 보고 이거는 내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드릴게요. 한 달 동안 장사를 한 거,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표나 이런 거를 다 보고 우리 사장님이 가능성이 있고 정말 양심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내가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거예요. 공개적으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원래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장이 오늘 며칠이고 오늘 4월 16일이죠. 5월 말까지 예. 회신이 없고 찾아왔는데 한 달 동안에 된 게 전혀 제가 생각엔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오늘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끝.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장사 잘 하도록 하고 한 달 보름 후에 보도록 합시다.